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아침부터 조금 수급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조금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 상승했다가 사실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대한전선 원래는 윗꼬리가 달리면 안 좋은데 지금의 대한전선은 윗꼬리가 달려도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바닥이죠. 바닥이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기 물량, 여기 물량, 여기 물량 등등등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 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이 우상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대한전선이 4월 2일 날 이제 신주인수권 발행이죠. 신주인수권이 여러분 계좌로 다 교부가 될 거예요. 다 발행이 되면 뭐 500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2000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평당가가 얼마죠? 7,46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잘 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대한전선이라는 것을 그냥 탈출을 하고 싶다.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럼 대안은 딱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지금 현재 내가 13,000원 이하이다. 13,000원 이하이다. 근데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은 아마 지금 11,000원대 구간에서 만약에 4월 2일 이후에도 이 금액대라면 아마 수익권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13,000원 이하면. 근데 13,000원 이상, 15,000원, 뭐 16,000원, 18,000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수익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전선이 만약에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000원까지 돌파를 만약에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의 마이너스 수익률하고 그리고 이 13,000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수익률하고 내가 유상증자 받았을 때 플러스 수익을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의 한 12,000원, 13,000원 왔을 때 정리를 해버리면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비중을 줄인다고 하면 뭐 절반이라도 비중 줄이면 마이너스 한 300만 원이 찍힌다. 근데 대한전선이 유상증자 끝나고 내가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때 정리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한다는 거는 나는 그냥 탈출을 하고 싶은 사람 기준이에요. 조금 장기간 두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장기간이 언제냐? 4월 2일 지나고 나서 대한전선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해저 케이블의 캐파가 계속 시작이 됨으로써 요번 연도까지 만약에 나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오히려 유상증자 참여를 평단가를 낮춰놓는 게 좋을 것이고 그냥 나는 이제 이거 너무 지겹다. 그냥 내 평단에서 나는 이제 떠날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2,000원, 13,000원까지 대한저수지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하긴 합니다. 대한전선 이제 상승했을 때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은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4월 2일 날 발행일이죠. 여러분 발행일인데 발행일 전에 상승을 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요때 같은 경우 이제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바로 대한전석이 좀 크게 올랐거든요.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아예 발행을 다 받고 나서 굉장히 상한가라는 그리고 여기서도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쌓여서 원전도 플러스 돼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유상 청약 신청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때 패턴하고는 다르게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 물려있는 세력들 또는 기존에
아래에서 들어간 세력들, 이 세력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면 아래에서 들어간 세력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계속 차익 실현이라는 걸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물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유상증자 들어오면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야금야금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 막 이런 데서 물린 세력들 있죠. 이 세력들이 만약에 주가를 올리려면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못해도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올려야지 얘네가 손해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그 정도 손실 구간은 만회하고 차익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응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냥 평단가가 내가 13,000원 아래여서 만약에 지금 유상증자 7,460원이 4월 2일 날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단가가 진짜 10,000원 초반대나 11,000원대야.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이걸로 마이너스 보진 않을 거니까. 아무리 마이너스 많이 봐도 마이너스 10% 15%밖에 안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15,000원 이상 18,000원 19,000원 2만원에 지금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대응을 두 번째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대한전선이 올라가서 12,000원 13,000원 구간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때 내 마이너스가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아무튼 마이너스가 돼. 근데 내가 유상증자 50%를 다 참여했어. 그러면 7,460원에 만약에 12,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넣었다고 해서 400만 원의 수익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12,000원, 13,000원 대한전선이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이야. 그럼 이걸 정리를 싹 다 해버리고 유상증자를 4월 2일 날 받았을 때 시작되는 수익률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가 어떻게 돼요? 0원이죠. 물론 기회비용을 내가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손실은 볼 수 있을지언정 리스크는 크게 덜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금이 크게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한 13,000원 기준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단가를 제가 이 대한전선 하락하는 구간부터 있죠. 여기 매도 사인을 제가 총 4번 나갔단 말이에요. 대한전선 그 2020년 12월 달부터 호반 끝에 크게 상승했을 때 한 번,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나갔어요. 여기서 매도 사인 못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까지 나가고 나서의 기간이 지금 거의 1년 4개월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년 4개월 동안 뭘 외쳤을까? 평단가 계속 낮추라고 외쳤을 거예요. 고점 2만 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무조건 낮추셔야 된다. 계속 낮추시길 권장한다.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평단가를 계속 낮췄을 때 적어도 15,000원, 16,000원은 우리 동학개미 구독자들은 평단가가 낮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도 노력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피드백을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16,000원 정도 내가 만약에 평단가를 낮췄다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기준으로는 15,000원, 16,000원 마이너스가 정리해가지고 내가 해도 거의 한 마이너스 20% 손실이잖아요. 근데 13,000원 기준으로 4월 2일 날 내가 받으면 수익률이 40%예요. 근데 50% 참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내가 200만 원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7,460원에 내가 500만 원의 40% 수익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메모장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봐요. 대한전선을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어. 평단가는 16,000원. 근데 13,000원까지 대한전선이 올라왔을 때까지 상승했을 때 마이너스가 한 2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한 200만 원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한다. 대신 조건은 유상증자를 초과 청약까지 다 풀로 참여한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면 7,460원에 원을 4월 2일 날 1,000만 원 참여했으니까 500만 원 참여 기준으로 주식수가 발행됨. 그쵸? 그러면 만약에
12,000원, 13,000원 구간이었을 때 바로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4월 2일 날 바로 뭐 폭락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간 보다가 오후에나 그 다음 날. 그럼 우리 정리할 시간이 오전에는 있겠죠. 그쵸? 그때 거래량이 아마 크게 터질 거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0원 기준했을 때 40% 가까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에 한 40% 수익률 200만 원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 비율은 0원이 거의 맞춰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르는 사람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15,000원, 16,000원에 물려있는 평단 기준이에요, 평단. 이 사람들 이런 방법을 대한제일 13,000원까지 왔을 때 이런 방법을 써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탈출을 원하는 사람 기준, 탈출. 난 그냥 중장기로 계속 오래 들고 갈 거야 하는 사람은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좀 탈출을 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평단가가 15,000원, 16,000원이신 분들은 좀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또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방송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날 방송에서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